음,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큰 게 늦은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요즘에는 결혼도 굉장히 늦어지고 아이를 낳는 나이들도 사실 연령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나도 많이 안 낳는 추세잖아요. 뭐 작년 통계로 해서 뭐 평균 1.7이니까 뭐 2명 낳으면 진짜 많이 낳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시험관을 했었던 저의 경험과 이제 저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40대가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각이 많이는 없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나이가 늦었던 만큼 아이가 안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거의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한창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이거를 결혼식을 취소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거의 한 8주 만에 계류유산으로 심장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이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3개월 안에 아이가 잘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자 자궁이 되게 깨끗해지는 때여가지고. 근데 아이는 안 생겼고, 그러고 있다가 한 1, 2년이 지나서, 남편이 갑자기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저래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막 하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제가 막 그 산전 검사하고 이랬던 게 난임병원에 있었어가지고 기록들이 난임병원에 제가 왜 화혈을 하는지 이제 점검을 하러 간 거예요. 검진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시험관을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차병원 라인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시험관 한지 거의 3년 차 되는 것 같아요. 3년 차 되고 채취는 11번을 했고 이식은 7번을 했는데 어, 이식 7번 동안 임신 수치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시험관이 아직 뭐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전원을 총 3번을 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2, 3, 5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피키해가지고 까다롭고 이래서 원장님을 자주 바꾼 건 아니고 이거는 진짜 난임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공감하실 만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주제가 난임병원의 갑질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제 블로그에도 썼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특히 시험관 병원을 한두 번 시험관 채취나 뭐 이식을 한두 번 하셨던 분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전에 임신이 다 되셔가지고 빨리 졸업하신 분들은 크게 공감하실 만한 얘기는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롱텀으로 시험관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격하게 공감해 주셨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썰을 좀 풀어보고자 오늘 카메라를 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시작을 했고, 이제 여자 교수님으로 배정이 됐는데, 우선 제가 시험관에 대한 지식이 정말 1도 없이 당연히 환자니까 갈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의 설명은 이미 제가 시험관에 대한 정보를 60%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그 베이스에서 얘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스트로겐이 어쩌고 저쩌고 막 왜 이 약을 써야 되는지 막 그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막 저한테 설파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1차를 채취를 정말 힘겹게 했는데 막 배주사 맞는 것도 힘들고 막 하잖아요. 그랬는데 3일 배아가 2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배아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채취를 11번을 하니까 그때 왜 교수님이 저한테 그 배아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배아 등급이 별로 좋지 않아서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차라리 배아 등급이 좋지 않으니까 채취를 계속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플랜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아를 6개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아를 6개를 이렇게 채취를 하려면 어떨 때는 공을 치는 날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많이 나오는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몇 달이 걸리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또 회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평균적으로 몇 개가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교수님도 저한테 평균적인 말씀 해주셨을 텐데, 그거를 교수님도 모르시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난자 6개만 모으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도대체 몇 달이 걸린다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이 채취를 계속하고 나는 언제 이식을 할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같은 경우는 3일 배아 이식을 채취하고 배아가 생기면 바로 이식하고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병원은 배아를 좀 모았다가 그중에서 퀄리티가 좋은 애들을 이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생기면 바로 이식해주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전원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냥 남은 배아는 이제 다시 이제 다 이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이거 이식해도 임신 안 되실 거예요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서운했어요. 예, 서운함을 이제 하고 역시나 이제 이식했지만 이제 뭐 임신은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옮겨서 그래서 거의 이제 2명의 선생님을 거치고 거의 거기서 주로 한 4, 5차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4, 5차 했어요. 5차까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3일 배아만 나오고 막 평균적으로 막 3개, 뭐 4개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도 한 7차까지 했으니까 제가 막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 거잖아요. 6차? 6차까지 했구나. 6차까지 했으니까 막 제가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퍼고베리스라는 그 뭐죠? 이 난임계 주사 중에서 과배란 주사 중에서 에르메스급이라는 그 퍼고베리스가 있어요. 근데 그 주사가 제일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으면 수정률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주사가 너무 아픈데 배아가 3개밖에 안 나왔는데 3개가 다 수정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퍼고베리스를 안 맞을 수는 없는데 퍼고베리스하고 퍼고베리스가 나한테 맞구나 이 정도는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PRP도 해보고 뭐 다 했는데 저는 40대 뭐 초중반이지만 뭐 이렇게 자궁이 되게 나쁘지도 않았고 뭔가 PRP를 해도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딱히 이렇게 뭔가 뭐라고 트리트먼트를 줄 수 있는 게 없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난임이었어요. 불임은 아니지만 난임이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핫하다고 해가지고 갔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이제 차병원 라인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래서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가 오일배아가 되게 잘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한 원장님한테 거의 3차, 4차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진짜 아침에 7시에 오픈런을 해서 가도 진료를 거의 막 2시, 3시에 보는 경우도 있었고 진료를 보면 그냥 뭐랄까요? 진짜 한 1분 컷? 예, 언제 봅시다. 뭐 몇 개 잘았네요. 뭐 몇 개도 말씀 안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그냥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리고 제가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왜 하죠? 라는 시선으로 약간 쳐다보는, 근데 그게 차병원 라인의 교수님들이 약간 특징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몰라서 진짜 여쭤보는 건데, 뭔가 나이스하게 설명을 주신다기보다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믿고 따라오지? 막 이런 식의 느낌? 근데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카페 다 가입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험관을 시작을 하고 싶거나 하셨거나, 시험관 중이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셔서 이런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도 임신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뭐 어찌저찌 해서 뭐 지금 뭐 세 번의 전원과 다섯 번째 원장님을 만나고 이러고 있지만 어 너무 그 뭐랄까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시험관은.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 병원은 웨이팅이 너무 심한데 거기서 사용하는 알림 서비스도 틀리고, 거기서 카톡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어디 병원 누구누구의 누굽니다. 이렇게 관등 성명을 밝히는 거는 모든 업무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한테 툭툭 말을 던지시는 거예요. 진짜 한번 상처받았던 때는 25년도에 그 5월 5일 그 공휴일 앞뒤로 해가지고 공휴일을 껴서 굉장히 오래 쉬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식을 기다리는 달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딱 그 쉬는 날에 맞춰가지고 제가 생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 부랴부랴 달려가면서 카톡으로 막 소통을 하는데, 자꾸 공휴일이 끝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 거의 5일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리 5일 차에도 이식약이랑 뭐 이런 걸 해도 이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병원을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수납 직원한테 여쭤봤더니 안 되는 거죠. 생리 5일 차에는 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식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약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만 특별하게 원장님한테 말 안 하고 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을 원장님이 다 본대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시간에 차라리 환자들 진료 차트를 보실 일이지. 뭐 그 카톡, 환자들하고 막 소통하는 그 카톡 내용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뭐, 원장님 몰래 예약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제가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불편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고, 이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병원비가 정말 세네 배거든요. 네, 정말 많이 들어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배아가 이제 잘 나오니까 이 병원에 다들 가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내시고 하시는 건데도, 너무 뭔가 병원 시스템의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제가 작성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지금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블로그 주소는 붙여 놓을게요. 그래서 어, 이게, 근데 다만, 비단 그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난임병원에 갔을 때 딱 느꼈던 점은 뭐였냐면, 여기는 병원이라기보다는 약간 성형외과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정말 뭐, 이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뭐, 어떤 배아를 넣었을 때, 정말 심지어는 PGT 통가배아를 넣는데도 임신이 됐어도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통가비아를 넣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PGT를 꼭 해야지만이 정말 임신 유지가 잘 되는 것처럼 계속 설득하고 얘기하고 정보는 잘 알려주지도 않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아 보이고 상담 포럼도 열어야 되고 자기들끼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 영역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난임병원이라는 그 의료 업계가.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썼었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떤 분은 자기도 굉장히 고소득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사들 만났었을 때 너무 불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죠. 아, 의사분들께서도 신의 영역이니까 뭐 본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말씀 툭툭 내뱉으시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아, 정말 좀 상처를 받고 온 경우가 많았고, 의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간호사분들이나 주사실의 간호사분들이나 뭐 수납 직원이나 와, 정말 어느 병원을 가든지 한 명의 빌런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저같이 고차수가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차수라도 뭐 처음에 시도라던가 아니면 뭐 2, 3차 하시는 분들 마음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지 않아요? 막 10번 하고 20번 했다고 해서 그 힘듦 정도가 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뭐 비할 게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진짜 힘든 게 시험관의 영역이란 말이죠. 아, 근데 이거를 정말 가장 가까이서 보는 그 난임 병원이라는 의료 업계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과 그 관계자분들께서 그 찾아오는 환자들의 마음을 뭐 안아주지는 못하실 망정 정말 그거에 대해서 왜 굉장히 무지하다는 등 이걸 모른다는 그런 시선이라던가 말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시선만 던지셔도 사람인지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차수가 되니까 그냥 달관했어요. 그런 시선이라던가 말투라던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진료실에 가면 더 빨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막 궁금한 걸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나 또 왜 이런 거 물어보지라고 그런 시선을 줄까 봐. 그래서 되게 그렇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은 지금 뭐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진행 중이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고차수이신 모든 분들도 가시기 전에 스스로 시험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스스로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이 마음의 준비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뭐랄까 차가운 시선, 친절하지 않은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강해지고 덤덤해지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이런 마음의 준비가 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당연히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좀 알자. 그리고 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들도 좀 이제 어리신 분들도 많고,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같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여자라면, 나도 언젠가는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성심성의껏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아 보였고, 당연히 일이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렇다라는 건 너무너무 이해하지만, 그래서 좀 난임병원에 다니면서, 이건 정말 갑질 아닌 갑질이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비용은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었고, 병원마다 비용도 달랐고, PGT를 안 하면 되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PGT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7차를 하면서 임신 수치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 PGT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PGT를 했는데 그 PGT를 했을 때 5개 PGT를 보냈어요. 근데 PGT를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게 그 PGT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 PGT 기간이 보내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고 뭐 공신할 만한 기간인지
뭐 PGT를 하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가 PGT 한 게 얼마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얼마라고 답변은 해주셨는데 미리 저한테 뭔가 정보에 대해서 아무런 노티도 하지 않았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 PGT 결과를 받으면 또 이 원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통과 못했습니다 하고 다음 플랜을 짜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질 것 같은 거죠. 왜냐면 돈을 거의 600만 원 썼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상담도 못 받고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PGT 결과지를 가지고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업체가 되게 공신력이 없는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PGT를 할 필요가 없다. 또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선생님한테 안 하고 다시 그 오일배가 잘 나오는 병원으로 갔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PGT를 다시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저 과배라 채취할 때, PGT 안 하는 오일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간 공장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안 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냥 이러고 저도 넘겼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시게 되실 거예요. 난임병원에 가면 어, 굉장히 상담 시간이 짧아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슬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못 물어봐서 궁금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에 막 처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쎄요. 그런 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난임병원에서 해소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다가서려고 하고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거를 제 영상을 통해서 미리 알고 가셔가지고 많이 실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말이 굉장히 주절주절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다 한 명의 아이를 만나고 싶은 뭐 예비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말 뭐 내 배에다가 주사바늘 찔러가면서 그 아픔을 1년, 2년, 뭐 4년, 5년 이렇게 견뎌가면서 하는 예비 엄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주변에서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까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분들, 저 포함해서 막 마음이 너그럽진 않겠죠. 뭐 충분히 예민해질 거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영향도 굉장히 널뛰게 하고 있을 거고, 그럴 때 주변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전문 병원의 정말 고급 정보들, 뭐 고급 정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막 엄청난 그런 정보가 아니라 최소한 챗GPT한테 물어보는 일은 없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병원 나와가지고 선생님 말씀이 몰라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공장형의 난임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난임의 환자들도 많아지고 정부의 지원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PGT도 정부 지원 안 되고요. 염색체 검사도 안 되고요. 반차 검사도 안 되고요. 자궁경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 예를 들면 한 번 했을 때는 거의 30만 원 돈을 썼고 병원에서는 거의 5번 했었는데 거의 한 200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여기서만 지금 요렇게 한 5번? 이렇게 했죠? 5번 했나? 여기서 거의 700만 원 정도 썼어요. PGT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채취 11번, 그리고
그 이식 7번 해가지고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뭐 거기 가서 맨날 기다렸던 시간들 그리고 제 에너지들 그거는 다 사실 보상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온전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힘든 여정이에요. 힘든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의료분들 너무 감사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환자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해 봐 주시고 환자 입장에서 더 궁금한 건 없을지 좀 불안해하는 그 마음들을 좀 더 다독여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당일 접수를 했으니까 막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선생님의 스케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수술 스케줄만 알려줘도 그 시간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거고, 뭐 미리 그 수술 스케줄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줘도 기다리다가 허탈하진 않거든요. 7시에 오픈런 해가지고 뭐 10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10시에 수술실 들어가. 그러면 허탈하잖아요. 이제 내 순서 됐겠구나 했는데 10시부터 또 뭐 12시까지 안 계셔. 이러면은 뭘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진짜 저 가가지고 밥 쫄딱 굶고 아무것도 못 먹고 거기서 기다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다 힘들겠지만 조금 더 그렇게 난임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환자들을 조금 뭔가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나다 아니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서 너그러이 품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이 예비 엄마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가지고 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한 명 더 만나게 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거창하게 난임병원의 갑질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는 부탁이에요. 예. 갑질을 하셨다. 이거를 뭐 제가 고발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환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감수할 부분은 감수를 하고 있으니, 그 의료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거, 환자가 힘들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주시는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탁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고, 제가 본의 아니게 시험관을 정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기록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